최근 중도개발공사가 부지 매각 소송에서 패소해 최소 1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원도의 손실도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장교 38세 양광준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입장 표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원주시가 최근 친환경 수소버스 4대를 도입한 데 이어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액화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수소도시로의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중도개발공사의 자금 사정이 심각하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중도개발공사가 최근 부지 매각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배상금만 최소 100억 원에 달할 예정인데 강원도의 재정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부채는 지난 9월 말 기준 3,020억 원. 이 중 173억 원은 당장 다음 달 안으로 갚아야 합니다. 토지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금과 대출금 등이 해당되는데 갚지 못할 경우 토지 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가 대신 갚아준 2,050억 원에 대해선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한 푼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7년 1,000억 원을 갚을 계획이지만 나머지 1,000억 원은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조차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란 건데 매각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 감정가액 717억 대비 15% 상향 매각 추진한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실현 가능한 구상입니까? 21년 12월에 감정 탁감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21년도부터 한 3, 4년이 지금 지난 이유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연수가 지나가면서 상향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15%를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도개발공사가 토지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대로라면 계약금의 2배가량인 100억 원대의 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생숙 이해에 대한 부분이 계약금 배액 소송에서 패소가 됐어요. 네. 배액 배상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거는 네. 중도개발공사에 규칙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 같고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까지 지을 경우 배상금 규모는 200억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야,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유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네. 중도개발공사는 우선 강원도로부터 295억 원을 추가로 출자받아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계획입니다.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오는 25일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원주시가 최근 친환경 수소도시 전환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투입하고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액화수소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원주는 친환경 수소도시로의 빠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색 시내버스가 부드럽게 차고지를 빠져나갑니다. 차량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조용하고 진동도 크게 느낄 수 없습니다. 수소가스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행되는 수소버스. 원주시는 최근 4대의 수소버스를 도입해 장양리에서 문막공단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쾌적하다 보니 운전하는 기사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일단은 첫째 소음이 없고 차량 내 진동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출발도 좀 부드럽고 용이하게 출발이 돼서 만족합니다.
큰 덩치와는 다르게 차량의 움직임도 민첩하고 도로의 굴곡만 느껴질 뿐 별다른 불편함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 수소버스를 타봤습니다. 디젤 차량 특유의 진동이나 소음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특히 기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마이크가 주변 소음에 상당히 취약한 마이크인데요.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승차감이 좋다 보니 승객들의 만족감도 높습니다. 진동이 별로 없고 공간이 넓다 보니 노약자들이 타고 내리기도 편합니다. 많이 다르죠. 시설이 벌써 다른데요, 뭐. 예전 차 좀 많이 울컹거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차가 어디 뭐, 늙은이들 어디 붙잡을 수도 없고, 이것만 붙잡아야 하는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는 좋은데, 편한데. 원주시 수소버스는 차고지인 장양리에서 문막 공단까지 27.9km 구간을 하루 20차례 운행합니다. 이 구간에는 공단 출퇴근 근로자는 물론 상지대학교와 중고등학교도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주시는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액화수소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으로 운송과 저장이 효율적이고 충전 속도가 빨라 수소 차량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양리 액화수소 충전소는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어 하루에 수소버스 약 120대까지 소화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시험 운행 기간으로 일반 차량의 수소 충전은 어렵지만 12월 중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수소 연료를 이용하는 운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탄소 배출을 절감하여 탄소 중립 제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는 비록 시작 단계지만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친환경 수소에너지 전환을 통해 친환경 도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장교 38살 양광준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등의 문자를 보내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입장 표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양양군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 군수가 구체적인 해명 없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국민과 공직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는 이에 따라 즉각적인 입장 표명과 공식적인 사과, 군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양양군청 공무원 노조는 김 군수의 결단을 촉구하며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모든 케이블 방송은 소외된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규제와 늘지 않는 지원에 발목이 잡혀 매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케이블 방송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 우리 지역의 정치와 문화, 사회 갈등, 정보 등을 전하며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에요. 하지만 정작 관련 규제는 30년 전 케이블 방송의 전성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튜브와 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 속에서 낡은 규제와 미비한 지원이 케이블 방송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독점 사업자로서의 그 부여했던 의무들이 이제는 족쇄가 돼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속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케이블 방송 콘텐츠의 IPTV 재송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발 기금이 약 케이블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내고 있잖아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방송의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지 않고. 이를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인데 소위 과거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대의 기준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 속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케이블 방송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가방위에서 저희가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을 위한 매체, 로컬의 매체 케이블 TV의 SO의 의미를 잘 새기겠습니다.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케이블 방송.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양진호입니다.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이 연결되면서 강릉에서 부산을 잇는 열차 노선이 오는 12월 31일 개통합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강릉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는 ITX 마음열차가 상하행선 하루 4회씩 왕복하며 소요 시간은 3시간 50분입니다. 또 강릉역에서 동대구역 구간에는 ITX 마음열차가 한 차례 왕복하고 누리로 열차가 3회씩 오갈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2025 대한민국 도시 지역혁신 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시 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공공기관과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혁신 기술과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모색하는 행사인데요. 내년 박람회는 도시 재창조 한마당 행사와 대한민국 도시지역 산업박람회를 최초로 통합 개최하며 행사 내용과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